할아버장의 알알파고 장애 장원재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찍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항상 이렇게 아시아 유럽에 갔다가 좀 네. 약간 어디로 가자고 했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아프리카로 가달라 그래서 예. 우간다나 카메룬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간다로 결정했습니다. 우간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도 시청자의 그 견해를 네. 반영해서 시청자들의 밑에 쓰시는 댓글들을 중심으로 가겠는데요. 그럼 우간다로 가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신 거 뭐예요? 우간다 하면은 저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좀 희한한 독재자가 있었다. 일단 그 이디 아민을 다음에 얘기하고요. 저는 우간다라고 호수의 나라. 호수의 나라.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 쿠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싸게 노란색, 까만색, 뭐 네. 오렌지색에다가 중간에는 무슨 새 같은 게 예, 한 마리. 새 같은 무슨 새예요, 그거? 그거는 우간다에서만 있는 네. 이제 잠깐 멸종 중인 하나의 좀 약간 예쁜 네. 새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그 새 그림이 가운데 있고 네. 굉장히 컬러풀해요. 네. 컬러풀하고 저는 우간다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봤어요. 뭐 네. 어때 뭐 이렇게 좀 약간 안전 문제가 있느냐. 너무 안전하대요. 예. 네. 뭐 많이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뭐 웬만한 큰 길골목에서 네. 막 돌아가도 돼요. 누가 와서 강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고. 예. 우간다 사람들은 그 비교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의 물론 뭐 흑인을 보고 네. 이렇게 좀 약간 피하긴 하지만 흑인을 하나의 좀 약간 가슴 범죄를 일으키자고 하는 이렇게 대상으로 안 삼는데. 아, 외국인을. 예. 호수가 전체 면적의 한 25%쯤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도 감팔라도 네. 호수에 호수의 있어요. 면에 예. 그러니까 내륙국인데 예. 내륙국인데 호수가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호수가 말이 호수지 거의 바다만큼 넓잖아요. 네, 선배님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호수를 보면 파란색이다. 네. 얼마나 물이 좋아. 넘실. 네. 여기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호수가 네. 그냥 뭐 노란색에다가 뭐 갈색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부유물이 많은 건가요? 오염이 많이 되는. 예. 그 T4 뭐 한국 말로 무슨 뭐 평인지를 까먹는데 이렇게 그 모기를 통해서 오염되는 말라리아 뭐 이런 거. 뭐 그런 네. 병들이 너무 심하니까 일부 그것 때문에 호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수로 쓸 수도 없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네. 물론 뭐 날씨가 좋을 때는 살짝 비가 내리고 뭐 가끔씩 이렇게 파랗게 보이길 때도 하는데 주로 좀 보기가 그렇게 한강을 볼 때 느낌이 안 난대요. 우간다가 고산지대 아니에요? 좀 높은 지대. 선배님 그거는 그래서 커피 생산이 네. 뭐 고산지대라는 네. 말이 고산의 말이 어느 정도 고는 따져야 네. 됐는데 비교적으로는 그나마 고산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에 네. 비해서. 그래서 기후가 온화하고 커피가 유명한. 그렇죠. 커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생산 프로 몇 네. 프로인지 아세요? 그 우간다에서 나온 커피가 우간다 경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반대요? 반 아닌데 20%예요. 20%. 그래서 커피 수출로 먹고 사는 거네요. 거의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뭐라고 했나? 그 커톤. 면화. 면화. 네. 뭐 물론 이 영국 식민지 시절 때는 거의 그 면화하고 커피로 먹고 살았대요. 그렇죠. 62년까지인가 식민지였죠. 그리고 동물원이 유명한 게 있지 않나요? 거대한 말하자면 자연 국립공원 비슷하게. 이제 거기는 그 우간다는 영국 식민지 시절 때는 그 지역에서 그나마 좀 약간 영국이 투자했던 지역들 네.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우간다는 거기 현지 언어에서 마간다라는 네. 거기는 원래 마간다 킹덤이었어요. 마간다 고왕국. 왕국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식민지 하는 거죠. 네. 근데 마간다 왕국에서 단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언어로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꿔요. 네. 그래서 마간다 왕국의 그 지역은 만다이고 언어는 루간다예요. 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만투이라는 민족이 있잖아요. 거기 만투. 거기는 우간다가
종족이 되게 그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예. 반투족이 제일 인구 많은데 한 16%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거는 반투족 안에는 바간다족이 네. 12%인데 그 네. 지역 자체가 그 이제 뭐 공고, 뭐 우간다, 케냐 그거 네. 다 반투족이에요. 반투는 좀 위에 있는 거고 밑에는 딴 민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 이제 루안다, 부룬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러시아, 세르비아, 불가리아는 다 슬라브족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투족은 좀 큰 개념이고 밑에는 민족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반투족이 쓰는 언어는 스와힐리. 스와힐리. 예. 네. 그 밑에는 제일 스와힐리요. 네. 그 밑에는 이제 딴 언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우간다에서도 공식 언어는 스와히리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하고 스와히리어인데 그 스와히리어 안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루간다어. 왜냐면 이제 아, 그 스와힐리 언어도 하나가 아니라 또 갈라지는군요. 아니 그 안에서. 핵심 스와히리어 있고 네. 스와히리어에 너무 가까운 음. 약간 사투리 차이, 네. 방언 차이 정도의 또 다른 언어들 있죠. 네. 근데 이제는 스와히리어 언어를 가르쳐야지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그 영어 아닌 프랑스어 아닌 네. 독일어 아닌 또 다른 언어로 스와히리어에 대해서 신경 거 알려드릴까요? 뭡니까? 스와히리 언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사람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거의 2억이에요. 아, 아프리카 최대 언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2억 안에서 200만 명만 자기 모국어이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아니면 아, 교육의 결과다. 예, 네. 두 번째로 배운 언어예요. 그래서 스와히리어는 너무 신기한 언어예요. 하여튼 그 스와히리어의 얘기는 그 반투족이 만들었던 네. 그 나라들 중에서 그 왕국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네. 왕국이 이 바간다 왕국이었어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동물원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원이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 야생 동물이 그렇죠. 사는 거를 사파리식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파리 하고 싶은 사람들 좀 더 편하게 네. 좀 더 약간 경비원이 없이 좀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우간다 아니면 그쪽으로 가요. 탄자니아, 케냐, 근데 예. 우간다의 이 국립공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렇죠. 싶고요. 이디 아민 얘기할까요? 이디아민은 일단 어떻게 정권을 잡은지 아세요? 그 쿠데타로 정권 잡은 근데 왜 쿠데타를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원래 이디 아민은 안타깝게도 무슬림이에요. 네. 나는 무슬림으로서 너무 좀 약간 창피하긴 창피한, 한데. 네. 그리고 우간다의 인구는 15% 정도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에서 소수인 무슬림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이디 아민은 유일이에요. 아, 이슬람의 그렇군요. 1400년의 네. 그 역사에서 아,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소수인데도 네.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디아민이 무슨 저 무슬림적인 색채를 강화하거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사용했는데 강화하진 않았어요. 그 자기 정권 네. 말기에는 좀 이용했어요. 아, 근데 이디아민은 사우디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죠. 이디아민은 좀 기인이에요. 뭐 저기 온갖 종류의 고문, 뭐 강간,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보면 일단은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우간다 사람들은 독립을 하다 보니까 왕가족이 있고 네. 공화파가 공화파가 있어요. 있고. 네. 근데 이번에도 왕당파하고 공화파들 싸우는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거의 6년 동안 6년인가 몇 년이 네, 내전이 있었어요. 한 5년 네. 동안 내전이었어요. 그 시점에는 이디 아민이 정권을 잡으니까 웬만한 그 국민으로부터 아 그래 이렇게 네. 그나마 잘 됐다고 혼란을 생각해서 수습한 사람이야.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가고 나서 너무 희귀한 행동들을 벌이다 보니까 네. 국민으로부터 이제 지지가 상실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상실되다 보니까 독재권을 네. 더 강화시키고 아, 뭐 온갖 소문이 많았어요. 쫓겨날 때 냉장고 여니까 거기 뭐 인육이 있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권투 선수 출신이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랑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복잡하게 외교로 할 거 뭐 있냐 당신이랑 나랑 복싱 대결해가지고 승자 말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정식으로 막 그런 제안하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을 아일랜드의 유명한 그 제임스 웜스 그 뭐였지 그 브레이브하트에 나타나는 그 스코틀랜드
웜스 제임스인가? 네, 스코틀랜드의 그 이름 뭐였죠? 지금 잘 생각 안 나네요, 저도. 그 영국 네, 영국 왕한테 대들었던 네. 제임스 저항군의 제 네. 자신을 그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영국에다가 나는 저항했다. 영화 그 브레이브 하트. 예. 예, 브레이브 하트의 그래서 주인공.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야, 이 우간다는 니네들의 나라다.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정신은 이제 정신 여기 있다가 같은 있어. 나라다. 그래서 일부 극우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네. 우간다에 와서 뭐 우린 우간다를 통해서 뭐 다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에게 제임스 웜스인가? 저항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겠다. 네. 아,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나라에 막 그 핍박받고 실제로 죽음에 내몰린 애들을 미국 선교사인지가 가서 구해오는 얘기. 그것도 영화로 나왔는데. 보면 영어로는 네. 이디 아민의 삶이 나왔어요. 이제 스코틀랜드 기자 눈에 보이는 이디 아민. 네. 왜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너무 잘.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처음에 왔더니 네. 그때 봤더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스코틀랜드 기자 눈에서 이디 아민을 그려주는 그런 네. 영화도 있는데 이 뭐 인터넷에 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저는 참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국인 선교사 하나가 실제로 그 우간다의 말하자면 반군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막 총 쏘면서 전투해 가면서 1000명 가까운 고아들 이렇게 살려내는 얘기.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러면 숫자가 작은데 네. 사실은 제 보기에는 이디 아민은 히틀러하고 스탈린보다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왜냐면 네. 스탈린하고 히틀러는 죄질이 나빠요. 그 네. 직접 나서서 아니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또 지시가 생기고 이렇게 수많은 지시 끝에는 나쁜 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직접 가담했어요. 그 나쁜 행위를 직접 일으킨 거예요. 대학살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간다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네. 엔테베 공항.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특징이 왜 뭐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비행기 하나를 납치했는데 이스라엘 맞아, 특공대가 들어가 가지고 한 명인가 빼고 하여튼 전원 무사히 구출한 그 엔테베 공항 엔테베 기습 작전. 그때 이스라엘 중령인가가 하나 죽었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이스라엘 수상이 됩니다. 그때 그 작전 중에 전사한 이스라엘 중령인지 대령인지 그 동생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되고요. 그 엔테베 기습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공항 이름이 엔테베 공항인데 예. 최근에 한국공항공사인지 아무튼 한국 회사에서 한국 기관에서 그 엔테베 공항의 말하자면은 그 확장 및 운영 이 권을 땄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가서 많이 도와주고 있을 거고 실제로 아니 한국 회사들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자원봉사하러 가 있기도 하고. 아니 거기 건설 회사들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뭐 한국에 있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중고차를 많이 판대요. 네. 제 여기서 한국에서 만났던 터키 친구가 여기 물리학을 석사했고 한국어 배우고 석사하고 네. 다음에 그 우간다로 갔는데 그 친구랑 저는 가끔씩 연락하거든요. 그 네. 친구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백화점 하나밖에 없대요. 백화점. 전국에. 예. 백화점은 가끔씩 한국 사람들 봤대요. 네. 물어봤더니 거의 다 건설 회사에서 일한대요. 건설 수요가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엔테베 공항 네. 요즘은 이제 그 사파리거나 아니면 좀 약간 아프리카 네.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하니까 많이 가고 있대요. 하나 예. 빼먹을 뻔했네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가 우간다 선수였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88 올림픽 때 우간다는 참석하다가 말았는 건가요? 그건 우간다였나 공고였는가? 88 올림픽 때 안 나온 아프리카 나라가 하나가 나오려고 하다가 네. 안 나왔다고 난리를 공고 공화국이었는가? 올래다가 안 온 나라, 온다고 했다가 예. 안 온 나라. 북한 때문에. 세이셸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처음부터 안 온다고 그랬었어요. 북한 때문에. 예. 하나는 간다고 했었는데 네.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우간다인가?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2012년 올림픽에서
뭐 마라톤 강국인 이디오피아, 케냐 선수를 제치고 우간다 선수가 깜짝 우승했습니다. 남자부. 아 선배님 그 마라톤에서는 이제 뭐 아프리카 사람들끼리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뭐 케냐, 네. 이디오피아 뭐 그래서 터키는 이티오피아에서 선수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터키 선수들 보시면 다 흑인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아 무슬림, 이디오피아 무슬림들을. 이 무슬림도 기독교도 네. 있어. 터키는 세속주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뭐 지난번 거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중요한 건 종교 아니고 나라이니까 국기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국적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발로 하는 투표죠. 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나라보다 내가 이주해서 살아갈 나라가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얻는 이익이 크다 그러면 뭐 이민들 많이 하니까요. 이제 터키는 엘반 아베게네제이라는 에티오피아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 덕분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메달들은 그 선수 덕분에 얻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88 올림픽 때 역도 금메달 그리고 역도 아니 그 사람이 네. 민족이 터키 민족이에요. 슐레이만 올루. 예. 근데 슐레이만 이제 올루. 문제는 뭐냐면 네. 오스만 제국이 이제 멸망해 나가면서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남았고 아니면 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불가리아 안에서 저항했다가 지금 뭐 그래서 지금 말칸반도 가시면 10% 5% 15% 투르크 사람들 살아요. 슬레이마노브는 민족이 투르크족인데 네. 불가리아에서 태어났고 불가리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네. 국정원이 하는 작전을 통해서 불가리아에서 피신시키고 그 얘기는 제가 칼럼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지금 저 위구르 네. 여기도 자기들끼리는 뭐 동터키라고 통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예. 네. 왜냐면 이제는 투르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동쪽은 동쪽은 지금 위구르족이고 신장이고 서쪽은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에 있어요. 네. 아무튼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은 그 이스트 투르키스탄. 예. 동터키라는 뜻이죠. 동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예. 네. 터키 아니고 투르키스탄. 투르키스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예, 보죠. 다시 네. 우간다로. 우간다.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간다에 가시면 네. 맛집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맛집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오는데 우간다에 가시면 사파리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동물원. 예. 네. 지금 생각 안 하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 티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네. 감사하죠. 네. 지금 대통령이 30년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나라는 쿠데타가 나도 한 사람이 뭐 수십 년씩. 네. 근데 이번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는 거의 좀 약간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도. 몇 번 뭐 선거를 그래도 선거 뭐 하고. 지할 것 같았는데 뭐 겨우 네. 이겨냈다. 그래서 제 보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 근데 문제는 그 경제가 너무 나빠요. 1인당 GDP는 500불이에요. 500달러. 네. 1000불이면 괜찮은데 500달러 너무해요. 그렇죠. 아직도 뭐 그냥 흙바닥에 사는 사람들 많고. 근데 이제 문제가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이 오염도가 훨씬 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맞아요. 가실 때는 위생 상태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 안전 문제가 없지만 네. 위생 문제가 있어요.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인가 그걸 한번 확인을 자,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오직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네. 선정한 거 아니고 위생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소요나 이런 게 있는 네. 게 아니라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세계를 알아보자. 오늘은 우간다 편을 다뤄봤는데요. 우간다를 통해서 좀 약간 아프리카의 코드 이야기들, 뭐 스와히리, 그렇습니다. 반투죠. 예. 다른 나라의 사정이 궁금하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적극.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추가하자면 그 우간다에서 거의 도시라고 할 만한 데는 수도 캄팔라, 네, 캄팔라. 그리고 안바인가 그 도시 하나 네.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 몬벨라인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케니아 가까운데 그 세 개 도시를 빼면 거의 나머지 도시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도시가 아니에요. 좀
도시라고 하기엔 네. 좀 그래요. 좀 섭섭한 수준이다. 예, 섭섭. 근데 감팔라는 네. 그냥 도시고 진짜 뭐 네. 현대적인 도시이고 뭐 절도도 있어요.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서 나온. 네. 기차도 다니고. 그렇지 네. 뭐 몬바사 뭐 다음에는 나이로비, 네. 케냐까지 가는 케냐부터 국제철도. 예, 네. 이걸 영국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결론적인 제 얘기는 이 세계 도시는 세계 군대는 도시고 나머지들은 도시보다는 좀 약간 시골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진행한 세계를 알아보자 우간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